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홍콩 옆 마카오 옆에 있는 주하이, 그 주하이에서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최신 무기들이 대거 공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하이 에어쇼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죠. J-35. 그 J-35가 비행을 하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선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 마니아들이 와 우리 거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능,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분석한 어떤 그 성능 예상, 이게 너무 괴리 커요. 그래서 중국이 또 뻥을 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신형 AGM-88E, ARGM 대레이더 미사일을 공여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여기서부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주문한 토르 M2 KM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먹튀했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공여했던 미국이 최근 신형 모델인 AGM-88E AARGM을 공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가 110km 이상으로 길어졌고, 표적이 레이더를 끄고 도주해도 스스로 표적을 식별해 타격하는 고성능 버전이어서 앞으로 러시아 방공망 파괴 전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여단의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또 강력한 방어력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군 방어전지 공격에 투입된 2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RPG와 FPV 드론 여러 발을 맞고도 러시아 진지를 휩쓸고 무사히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산 천무 다련장 로켓과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폴란드가 신형 로켓 무기 대량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형 로켓 무기들을 개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치장물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교훈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M777 견인곡사포의 포선과 포연을 모방할 수 있는 견인곡사포 더미를 개발해 일선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FPV 드론 공격으로부터 포병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드론 카메라로 보면 실물처럼 보여서 진짜 야포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가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토르 M2 KM 야전 방공 시스템을 강탈해 쿠르스크 방어작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계약된 이 물량은 아르메니아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했고 22년부터 인도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 넘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함하고 뭐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게 함의 신형인 ARGM입니다. 이 함과 이 ARGM의 차이는 뭐냐면은 함은 뭐 사거리가 한 80km 정도 되고 여기는 사거리가 110km, 좀 더 길어졌죠. 그러면서 함은 저거의 레이더 전파를 이제 딱 탐지를 하고 그 레이더 전파를 따라서 쫙 갑니다. 그런데 저기 레이더를 꺼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갈 필요를 못 잡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설상가상으로 저기 레이더 전파를 끄고 이동해버렸다. 그럼 뭐 완전히 끝이고요. 그런데 이 ARGM은 저기 레이더 전파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딱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파를 향해서 쫙 가는데 저기 뭐야 미사일 오고 있잖아 해서 레이더를 꺼버려요. 그리고 이동해도 따라가서 때려버립니다.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ARGM ER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F-35에 탑재하기 위해서 스텔시하게 만들었고 사거리도 더 길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사거리가 길고 레이더를 꺼도 계속 쫓아가서 때릴 수 있는 이 ARGM을 공여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전장에 배치되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고, 우크라이나가 아마도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해준 F-16 전투기의 생존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러시아의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할 것 없이 이 방공 무기들이 앞으로 그냥 뭐 걸리면 쪽쪽 나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47기가바이트 단위 M2A2 ODS 브래들리, 야, 이 정말 좋다 하고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뭐 사실 좀 너무 작아서 잘 식별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2대를 적진에 보냈는데 적들이 RPG하고 뭐 드론하고 여러 대를 지금 때렸는데 여러 발 맞았는데도 경미한 손상만 있고 계속 돌격해서 적의 참호 적진을 지디겨버리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해설을 갖다 붙였는데, 정말 참 브래들리, 여기 이 반응 장갑들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자, 이 반응 장갑이, 폭발 반응 장갑, 증가 장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 아닌가. 뭐 러시아가 만든 콘탁트 1, 콘탁트 5 또는 렐릭트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장갑차가 방어력이 그렇게 좋을 이유가 없죠. 전부 이거 이 반응 장갑 덕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폴란드가 우리 한국의 천무 다른장 로켓 288문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사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하이마스 한 500문 삽니다. 그러면 788문의 미국, 한국의 최신 다른장 로켓을 사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구형 WR-40 이거 75문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신형이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 스타일로 하면은, 야, 이건 이제 퇴역시켜. 그리고는 자, 후진국에 공여해. 그래서 방산, 뭐, 필리핀에 우리 구룡 다른장 로켓 공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산 어떤 그 홍보 선물로 줘. 왜? 이거 있으면 이거 그냥 계속 써 하고 신형 안 사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우리다, 이런 위기의식이 워낙 팽배해서 그런지 이것도 신형으로 개량하자. 122mm인데 여기다가 유도화 개량을 또 한답니다. 이 로켓탄에다가. 그래서 사거리를 또 연장하고 그걸 또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개량을 하는데, 그 개량해놓고 그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치장한답니다. 치장. 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결국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어야 나가 떨어지면 보충해주고, 나가 떨어지면 보충해주고, 장기전 들어가니까 이제 이 인벤토리에 얼마나 많은 치장 물자가 있냐, 이게 경쟁력이죠. 그래서 치장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군의 전차, 장갑차, 포 또는 뭐 군함, 전투기 이런 것들의 치장 물자는 얼마나 있을까? 이 군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우리가 그동안 쌓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제가 위클리 디펜스나 심층 분석 등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한국군의 치장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 치장의 문제 제대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조사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지금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네. 어떤 뭐 실내 시설입니다. 자, 이건 여기서 다 만들어서 이제 실전에 배치되러 나가기 직전인데,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들이. 플라스틱인데 뽕 쏘고 또 배연기에서 마지막 연기 또 뱉어내는 것까지 또 나와요. 그래서 드론이 봤을 때는 막 사격까지 하고 있으니까 전혀 분간할 수 없고, 이 덤인데 이걸 그냥 갖다가 들이받으러 올 거다라고 하는 이 더미 M777입니다. 미국제. 그거의 우크라이나가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더미.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격까지도 할 수 있고 연기도 나오고, 자, 이래서 드론이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더미에 드론들이 많이 속아서 진짜 M77의 생존력을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 이 차입니다. 이 차. 이게 토르 M2KM이라고 하는 건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을 했죠. 이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코카서스 지방에. 근데 이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예요. 2019년에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몇 대인지 알 수 없는 이 토르 M2를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만들어 놓고 22년부터 전쟁했죠. 22년에 아르메니아에게 납품해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장에 끌고 가버렸어요. 지금 쿠르스크에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요즘 러시아하고 완전 관계 단절해버렸죠. 그래서 친미국가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서는 그 근간에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야, 안 줘, 잠깐만 하고는 준다 만다 말도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다 납부했는데 돈은 다 꿀꺽 삼켜버리고 물건은 안 주고 있는 이런 러시아.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이런 그 공산사회주의 출신들하고 이 사람들은
신뢰, 정직,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 레닌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잘 없어요. 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산사회주의 국가 출신들하고 약속 함부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사례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사회주의 출신들과 약속 너무 깊게 신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중국이 11월 12일 시작된 주하이 에어쇼에서 J-35A로 명명된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전투기가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공군 창군 75주년을 기념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J-35A를 공개했으며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 전투기를 능가하는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체라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J-35A에 인민해방군 공군 창군 75주년을 의미하는 7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며 이 전투기가 공중우세를 점하고 유지하는 제공전투기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전투기는 첨단 복합 소재를 이용해 경량화된 동체를 가지고 있고 WS-19와 WS-21 등 신형 엔진을 적용해 매우 우수한 공중기동성을 자랑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내부 연료 탑재량이 7.2톤, 무장 탑재량이 8톤에 달하며 작전 반경이 J-16과 같은 대형 전투기에 필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들은 이 전투기는 공중우세 전투기지만 수호이 57 수준의 내부 무장창을 확보해 4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F-35의 2배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CTV는 왕융칭 수석 설계사를 인용해 J-35가 F-35보다 더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전자장비 능력을 갖고 있고 성능이 워낙 우수해 해군은 물론 공군에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주장이 중국 측의 주장에 불과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을 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J-35가 F-35에 근접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향후 운용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네, 뭐 일단 F-35를 그대로 뺏겼다. 그래서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J-35 그때 개발되고 있을 때 굉장히 분노했었죠. F-35 기술 훔쳐갔다. 짝퉁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뭐 전체적인 이 형상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좀 많이 또 달라요. 네. 일단 뭐 무장이 워낙 뛰어나다고 하니까 무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부 부분에 여기 랜딩 기어가 있고 이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선이 있는데 이 양쪽으로 열리는 무장 내부 무장 탑재 선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또 있죠.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랜딩 기어가 있죠. 그럼 공기 흡입구에서 흡입되는 공기들이 이 랜딩 기어 홈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엔진에 공기를 공급해 주겠죠. 자, 그래서 쌍발 엔진이에요. 쌍발 엔진. 그런데 F-35는 단발 엔진이죠. 단발 엔진이니까 엔진이 중간에 하나 있고 외부에 내부 무장창이 있으니까 이걸 열면 굉장히 여기 공간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엔진이 2개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건너가는 이 지역에 내부 무장창 그 바로 위에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부 무장창이 클 수가 없는데 이 F-35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고 자, 여기 이제 랜딩 기어가 있고 이 랜딩 기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걸 집어넣으면 도대체 어디에 무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냐. 제가 봤을 때 우리 KF-21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KF-21 이 디자인을 가지고 만약 그냥 스텔스로 만든다면 한 500파운드 폭탄 2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왜냐? 이렇게 우리 KF-21도 얇습니다, 동체가. 근데 F-35는 이렇게 동체가 두껍죠. 왜냐? 내부 무장창을 더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연료를 더 많이 탑재하기 위해서 기체 자체를 뚱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J35는 기체를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날씬하게 만든다는 것은 연료 들어갈 공간이 적고 무장창 공간이 적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연료도 더 많이 들어가서 전투 행동 반경이 J15에 필적한다. J15가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전투 행동 반경이 1500km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면 1500km 되겠습니까? F-35가 엔진 하나인데 여긴 또 엔진 두 개인데 엔진 두 개면 기름 더 많이 먹겠죠. 그런데 이 엔진 하나 또 이렇게 뚱뚱한데 연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 F-35는 한 1100km에서 1000km 이제 C형, A형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1500km 간답니다. 전투행동 반경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저렇게 얇은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또 뭐 그래 뭐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대한미사일이에요. PL-16. 야, 대한미사일 이렇게 네 발 집어넣는다? 뭐 그렇다 치고, 이건 또 뭐냐, 500kg짜리 탄두의 관통폭탄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관통폭탄이 없는데 어쨌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또 이건 이 중거리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랍니다. 이런 걸 또 4발 집어넣고, F-35에 SDB 8발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12발이야 하고 중국판 SDB 12발 집어넣는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는데, 저는 이건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왜? 공간이 안 나온다.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공간 때문에, 그리고 랜딩 기어 들어오는 공간 때문에. 그래서 F-35는 이 부분에 내부 무장창이 있죠. 그리고 날개 아랫부분에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까지 내부 무장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볼록한 부분, 날개 아랫부분을 일부러 볼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점을 뚜껑으로 열면서 이렇게 2000파운드 벙커버스트까지 넣을 수 있도록 내부 무장창을 아주 여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000파운드 폭탄, 또 암람 미사일, 뭐 이렇게 공대공 무장하면 이제 블락4에 와서는 각각 3발씩 해서 6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공기 흡입구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랜딩기어 까만색, 랜딩기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납작하게, 동체는 납작하죠.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저런 공대지 미사일 4발 뭐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는 건데, 이건 보지 않아도 하여튼 이 전투기가 나쁜 전투기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일단 뭐 디자인상으로는 F-35를 정말 뭐 그대로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앞부분 보십시오. 똑같죠? 자, 그래서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체 형상, 그리고 랜딩 기어 형상, 그리고 이 F-35에 비해서 엔진 1개, 여기는 엔진 2개이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자, 이렇게 얇은 동체에다가 저렇게 많은 무장을 집어넣고 전투행동 반경이 1500km, F-35의 1.5배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텔스는 아니다는 아니고, 스텔스 같은데 나쁜 전투기다 라고는 뭐 못하겠지만 이 성능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